네, 고급 독학입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에서 사소하다 생각해서 안 다뤘던 부분들과 자세하게 설명했다 생각했지만 많은 분들이 자주 질문하던 부분까지 다룰 것이고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방법을 따라 하기만 하면 9급은 무조건 합격할 것이다 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적용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셨고 저 역시도 꽤 성과 있는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는 결론 위주로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시리즈에서는 이렇게 하면 왜 성과가 나오는지 원리까지 설명을 하면서 공부법에 있어서 가장 쉽게 이해되고 적용할 수 있게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만약 이 시리즈를 보고도 공부법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하시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고 선생님 잘못입니다. 일말의 미련도 없이 공부 접으셔도 됩니다. 일단 공부법의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공부해도 성적은 잘 나오는 겁니다. 사람 누구나 하루 24시간으로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사는데 누구는 조금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오고 누구는 하루에 열 몇 시간 때를 박아도 성적이 개판입니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지능 차이보단 공부법의 차이입니다. 결국 성과라는 거는 시험 점수로만 알 수 있습니다. 열 몇 시간 공부한 사람이 조금 공부한 사람보다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이 2배, 3배 많다고 해도 시험을 못 치면 그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적은 시간 공부를 해도 시험을 잘 칠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공부법의 차이가 나오는데 본인이 편하려고 부모님 혹은 남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라고 인정받아서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열심히 했잖아 라고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위안을 받기 위해서 직업을 얻기 위해 공부를 하는 모습에 취해 본인의 만족감만을 얻기 위한 쓰레기 같은 노날노동과 고문 의자에 앉아있듯이 한 번에 2-3시간씩 앉아서 허리 디스크랑 목 디스크를 터뜨리고 있는 구한말 공부법으로는 절대 공부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실 이길 수는 있어요. 이 방식으로 3년 4년 하면 어떻게든 붙기는 합니다. 근데 시간 아깝잖아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시간을 적게 쓰고 합격하는 것, 그게 공부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궁극적인 이유, 뭐 다른 공시생 합격수기 좋아, 유튜브 좋아, 근데 제발 거기서도 좀 걸러 들으세요. 공부법이 아니고 합격수기니까 나는 이렇게 하니까 붙더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개인의 방식을 그대로 본인한테 무작정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하고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찍는 게 이 영상이다. 저는 개인의 공부법 아니고요. 학창시절 밤새고 열 몇 시간 공부해도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지잡대에 입학했고 현타 와서 군대 가기 전까지 술만 처마시면서 놀다가 제대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잡대에 간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한 끝에 이게 방법의 차이가 아니고 내 지능의 차이라고 생각한다면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아서 공부 방법을 공부했고 다행히도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방법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면 교재 선정하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인강 없이 독학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인강을 들으시니까 그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 강사 저 강사 어떻고 저떻고 본인한테 맞니 안 맞니 개소리 그만하시고 그냥 1타 강사 들으시면 됩니다. 그 업계에서 1티어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냥 보편적이야. 앞으로 말할 공부법처럼 누구나 적용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새 뭐 공무원 인강 회사가 이분할돼 있어서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그냥 둘 중 하나 프리패스 끊으시고 한 회사에서 다 들으세요. 못하러 또 굳이 이 회사에선 이 과목 1타 듣고 저 회사에선 저 과목 1타 듣고 돈 낭비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할 때 돈 조금 쓰고 공부해서 합격하는 것도 효율적인 거고 공부법입니다. 책 많이 사놓고 쌓아두고 사진 찍고 자랑하고 그딴 짓 하지 마세요. 본인 얼굴에 침 뺏깁니다. 자, 이렇게 교재랑 뭐 인강 선정했으면 공부할 과목 순서를 정해야겠죠. 순서는 어떻게 정하냐? 국어, 영어가 있다면 국어, 영어부터 하세요. 왜냐면 이 과목들은 이제 단순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 갑자기 빡 때려 박는다고 성적이 급상승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봐주면서 유형 파악, 원리 파악, 문제를 이렇게 내면 이렇게 풀면 대체로 정답이더라 하는 메커니즘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진입해서 시험 준비부터 시험 치는 날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국어, 영어가 없이 소위 말하는 암기 과목들 뭐 국사, 법, 학만 시험을 친다 하면 가장 양이 많고 까다로운 과목부터 하세요. 그걸 처음에 빨리 잡아놔야 단단하게 안정 점수를 얻고 그걸 같이 하면서 다른 과목 돌려야지. 쉬운 거부터 하다가 이제 시험 다가오는데 어려운 과목 공부 시작했다. 근데 너무 어려워. 시험 칠 때까지 마스터 못할 것 같아. 이러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 과목 순서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공부할지 과목 순서를 정했어. 그러면 인강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 일단 이 마인드는 진짜 바로 버리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9급 수험생입니다.
뭐 천재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살면서 천재란 말을 듣고 머리가 진짜 좋다 생각하면 그것부터 준비하겠냐고 솔직히 인정하시잖아요. 제발 인강 한 번 듣고 뭐 기출 한 번 보고 선생님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당연히 이해가 안 돼요. 이윤규 선생님도 앉혀놓고 그분 생전 처음 보는 법과목 기출 1회독하고 마스터 하라 하면 당연히 마스터 못합니다. 물론 베이스가 있으니까 남들보단 빨리 이해하겠지만 그냥 너무 당연한 사실에 대해 의기소침하시는 분들이 많아. 솔직히 이런 걸로 찡찡대는 분들은 진심으로 패고, 그래서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 인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돌립니다. 자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1강부터 완강할 때까지 솔직히 책도 굳이 안 봐도 되고 기출도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사람 뇌는 생각보다 성능이 좋아서 본인은 오래 안 보면 아예 까먹었다고 느끼겠지만 사실 그냥 기억이 흐려진 거지 뇌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인의 흑역사가 까먹었다가도 가끔씩 깊게 떠오르는 걸 생각해보세요. 안 까먹잖아요. 그래서 만약 시험을 다시 준비 중이더라도 인강 한 번 다 들었으면 제발 다시 쳐듣지 말고 그냥 문제집부터 펴세요. 뭐 밑줄 그으라고 하고 필기하라 하는 거, 밑줄은 이왕이면 지워지는 걸로 연필이나 아니면 뭐 지워지는 형광펜으로 그어서 나중에 책을 압축할 때 강사가 중요하다 했지만 회독하다 보니까 이젠 나한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면 다시 굳이 여러 번 볼 필요가 없겠죠. 그때까지 보다가 지우시면 되고, 필기도 책에 없는 내용이면 적으세요. 근데 대부분 책에 있을 거야. 두문 암기 따주는 것도 뭐 인강 강사가 따주는 대로 잘 외워지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게 너무 막 괴상망측하고 억지 두문이라서 뭐 이딴 걸로 외우나 싶다. 그러면 본인이 그냥 앞머리 글자만 따서 외우거나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강을 듣는 이유가 뭐냐? 이제 혼자 책을 볼 때 혼자 머리 쓰면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남이 이해를 시켜줍니다. 공부법도 혼자 책 보고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왜 유튜브 보냐? 혼자 책 보는 것보다 쉽게 이해되거든. 그럼 이미 100% 이해는 아니지만 혼자 기출 해설을 봐도 말이 이해가 될 정도로 본인의 뇌 상태를 세팅해 놓는 겁니다. 색칠 놀이를 하는데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 그게 인강을 한번 완강한 상태인 거예요. 독학을 하시는 분이라면 기출 문제를 해설이랑 같이 보면서 3회독 정도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이해가 잘 안 가도 굳이 그 문제에 깊게 얽매이지 말고 넘어가면서 회독을 하는 게 밑그림을 치는 작업입니다. 무식하게 문제 읽고 해설 읽고 진짜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도 쌩 하고 넘어가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장기 기억, 암기까지는 안 되겠지만 문제 보고 해설 봐서 아 이래서 정답이구나 정도, 이렇게 심플하게 알겠다까지는 하고 패스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교재 선정법과 공부 과목 순서를 정했고 어떻게 인강을 돌려서 본인 뇌를 공부할 상태, 밑그림을 잡아놓는지까지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회독을 돌려서 안정적인 점수를 고정시키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